오늘의 K리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리그를 사랑하고 승부 예측에 진심인 남자 송영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도 제 서재에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사실은 수원에 가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차키가 없네. 제 차키를 와이프 차에 뒀는데 와이프가 그 차를 타고 일하러 나가버렸어요. 프로라면 이럴 때 택시라도 버스라도 타면서 수원으로 가서 여러분에게 놀이터에서 찾아뵈야 하지만 오늘의 직구 이동준 대표가 형이 그렇지 내가 형한테 뭘 바라겠어? 그러면서 서재에서 찍으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서재에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본론으로 들어가면 제가 좀 거만해질 수가 있죠. 제가 최근 3라운드에서 매 라운드 3경기 이상씩을 맞췄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서프라이즈! 지난 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4경기나 맞췄어요. 그런데 슬픈 예감이 자꾸만 들어요. 이번 라운드 K리그 1 15라운드 한 경기 맞힐 것 같은 슬픈 예감이 갑자기 드네요. 제가 약한 소리 했습니까? 그럼 약한 소리는 이쯤 하고 강한 마음으로 출발해 볼까요? 지난 주말 K리그 1 14라운드에서 당첨되신 분은 김지예님입니다. 김지예님 포함해서 총 3분이 5경기를 맞췄고요. 무려 18분이 4경기를 맞췄습니다. 제가 4경기 맞춰서 기고만장했는데 와... 그럼 4경기 이상을 21분이 맞춘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고수가 많은 것이 오늘의 K리그입니다. 여하튼 이 당첨되신 분 김지혜님 선물 수령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 오늘의 K리그에 남기신 댓글에 대댓글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승부 예측은 유튜브 오늘의 K리그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기존 채널에서 변함없이 오늘의 축구 PP 라이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K리그 1 15라운드 우측 승부 예측을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K리그 1 15라운드에서 우측 승부 예측이 주목한 경기는 바로 포항과 전북의 대결입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펼쳐진 FA컵 16강전에서 이호재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성남에게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결과 최근 공식 4경기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2승 2무를 기록했죠. 포항은 최전방의 제카가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5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상대 수비 라인을 끌어낼 때 이선에 있는 발빠른 공격수들이 앞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 쪽에서 불안한 면을 노출한 건 사실이지만 최근 공식 2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은 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만 강원전에서 드러났듯이 확실한 해결사가 없으면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게 드러났고요. 수비는 여전히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가 전북이거든요. 전북의 공격을 버텨낼 수 있을지 이것은 미지수입니다. 전북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완전히 바꿔놨어요. 김두현 감독 대행이 팀을 맡으면서 전체적으로 제 힘을 찾아 나가는 모습입니다. 주중에 펼쳐진 FA컵 16강전에서 파주 시민구단을 상대로 연장전까지 갔지만은 구스타브가 무려 4골! 몇 골? 4골! 4골을 넣으면서 5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공식 5경기에서 패배가 없죠. 3승 2무를 기록했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백승호 선수가 중앙에서 너무나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부상이었던 선수들이 대거 돌아왔습니다. 전체적인 전력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다만 전북도 중앙 수비와 골키퍼에서 약점을 좀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의 불안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항이 전북보다는 경기력이 더 좋죠. 기동 매직을 앞세워서 후반전에 승부를 뒤집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상대를 속도나 압박으로 제압하는 모습이 있었으니까요. 여기다가 올 시즌 초반에 전북과의 대결에서 포항은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기록을 봤더니만 포항이 2018년 5월에 홈에서 전북에게 5대2로 승리한 이후에 홈에서 승리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전북이 포항 원정에서 힘을 발휘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시즌 초반의 전북과 지금의 전북은 다른 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매우 치열하겠지만은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상승세의 제주와 어떻게 해서든 부진에서 탈출하려는 수원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이 너무 좋죠. 최근 공식 7경기에서 6승 1무를 기록하면서 파죽지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3백이 단단하기 때문이죠. 정훈, 임채민,
김호규로 이어진 이 3백은 끈적끈적한 수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트피스에 의한 득점이라든가 유리 조나탄이라든가 김주공을 앞세운 공격이 나름대로 힘을 발휘하고 있죠. 특히 안현범이 주도하는 측면 공격은 속도가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상대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비하기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제주인데요. 하지만 제주 입장에서도 쉬운 경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김병수 감독이 오고 나서 수원도 변화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닥을 찍은 수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김병수 감독이 열정을 갖고 경기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 매 경기 드러나고 있거든요. 울산전을 봤을 때에도 5-4-1 포메이션과 3-4-3 포메이션을 유기적으로 바꾸면서 수비 쪽에서의 단단함을 유지하면서 빠르게 공격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기재의 왼발킥을 이용한 이 세트피스 상에서 두 골을 만들어내는 힘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세트피스에 의한 득점 또는 역습에 의한 득점이 터져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은 부상 선수가 많기 때문에 열세라는 거죠.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제주가 홈에서 수원을 상대로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계속 이어나갈 필요성이 있는 제주와 남길 감독이죠. 대구와 인천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대구는 최근 리그 2연승을 기록하긴 했는데 주중에 펼쳐진 FA컵 16강전에서 수원에게 0-1로 패배했어요. 대구는 3백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면서도 빠른 역습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세징야가 부상에서 돌아왔잖아요. 물론 세징야의 몸 상태가 지금 이 순간 100%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존재감만으로도 상대 수비수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고재현 선수가 스피드를 살려서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공격을 주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인천은 최근 분위기가 너무 좋지 못해요. 경남과의 FA컵 16강전에서 3-0으로 승리했지만 최근 리그 4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골 결정력이 아닌가. 이길 수 있는 경기에서도 이기지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수비 쪽도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성환 감독이 위기에 좀 몰린 모습인데 대구하고의 원정 경기에서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이 대구에 강한 면이 있어요. 대구를 상대로 최근 5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대구가 홈에서 인천을 상대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양 팀이 수비 쪽에서의 집중력을 최대한 높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골이 터지지 않으면서 이 경기는 무승부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울은 강원을 상대로 올 시즌 당한 패배를 서력할 수 있을까요? 서울이 강원을 다시 만납니다. 서울은 올 시즌 매 경기 골을 넣을 정도로 팀 득점력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록 최근 2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은 황의조, 나상호, 임상엽, 윌리안, 팔로세비치 이런 선수들을 앞세운 공격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특히 나상호 선수의 득점력은 정말 대단하죠. 황의조 선수 있잖아요. 저는 안익수 감독의 전술이 황의조를 위한 전술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황의조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전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황의조 선수가 움직임도 좋거든요. 팀 기여도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득점포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황의조 선수가 좀 터져줄 필요성이 있죠. 자, 반면에 강원 같은 경우에는 득점력 부족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중에 김포를 상대로 3-2로 승리하면서 FA컵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죠. 하지만 최근 리그 4경기 연속으로 무득점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서울의 창과 강원의 방패 이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물론 서울도 강원의 빠른 역습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올 시즌 첫 번째 대결에서 그것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 보니까 결국 2-3으로 패배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익수 감독이 강원의 역습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갖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홈에서 강원을 상대로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수원FC와 광주가 만납니다. 부진한 팀들의 대결이죠.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최근 3연패를 당하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라스가 공격을 주도하고 이승우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공격은 나름대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비가 무너질 때 보면은 우르르 무너지는 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FC의 경기력이 기복이 있는 거죠. 반면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광주의 스타일을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올 시즌 초반에 칭찬했었던 광주의 공격수들이 지금 부진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가 득점력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결과 리그 7경기 무승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만 주중에 펼쳐진 서울 이랜드하고의 FA컵 16강전에서 1-0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분위기를 좀 바꾼 상태에서 수원FC를 상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전술에 대해서 이미 수원FC도 알고 있고 수원FC의 수비가 문제라는 것도 광주가 알고 있어요. 결국 이 경기는 난타전으로 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광주의 승리를 예측할
할까라고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수원FC가 터질 땐 또 무서워요. 그 결과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1위를 질주하고 있는 울산이 최근 흔들리고 있는 대전을 만납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전남과의 FA컵 경기에서 고전하긴 했지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공식 7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는 7연승을 거두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울산 있잖아요. 울산이 지금 1위를 질주하고 있고 가장 견고한 팀인 건 맞아요. 개막하고 6연승, 지금 7연승. 말 그대로 연승에 연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그런데 승리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상대를 힘으로 압도한다?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울산이 최근 4경기에서 한 골 차 승리일 거예요. 결국 이제 울산 입장에서는 지금의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데 초점을 맞출 텐데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을 더 높일 수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제주하고의 FA컵 16강전에서 3대4로 패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공식 경기 3연패를 기록했죠. 대전 같은 경우 문제는 뭐냐면 짧은 패스로 박스 근처까지 옵니다. 근데 박스 근처에서 어떻게 할 줄 몰란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로 짧은 패스를 통해서 공격을 전개하고 싶은 팀들의 문제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상대는 박스 안쪽에 공간을 안 주는데 그것을 돌파하는 방법, 파괴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효과는 미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전이 올 시즌 초반에 울산을 잡았었죠. 울산의 유일한 1패는 대전에게 당한 겁니다. 이번은 다릅니다. 경기력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은 홈에서 대전을 잡으면서 승리하고 서력에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K리그 1 15라운드 6경기 예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는 제가 예측한 K리그 1 15라운드 6경기를 여러분도 예측하셔서 유튜브 오늘의 K리그 오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보다 많이 맞추신 분들 중에 한 분을 뽑아서 2022 시즌 K리그 1 포토 에세이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포항 포토북 이벤트도 계속됩니다. 포항이 전북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승리를 거둔다면 전북승을 포함해서 가장 많이 맞추신 분 한 분을 뽑아서 2021 포항 포토북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새로운 곳에서 여러분을 찾아뵈니까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자꾸만 제 서재에서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측 승부 예측은 오늘의 K리그 앱에서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주에 색다른 곳에서 색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이번 라운드 많이 틀릴 것 같아.